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3D 공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V포인트라는 명령 또는 마우스 가운데 휠로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3D를 그리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으로 들어갈 건데 처음에 배울 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입니다. 2.5D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3D가 아니라 2D였죠. 예. 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다. 자, 그래서 이제 뼈대만 그려주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이 기능 자체는 쓸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예 없다라고는 제가 모든 직업군과 모든 직종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잘 쓰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선 처리를 먼저 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의 개념이 살짝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잘 안 쓰는 기능 자체를 수업에서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3차원 작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지껏 2차원에만 익숙했잖아요. X축과 Y축 좌표에만 익숙했는데 3차원 공간의 좌표 개념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해보시면 좀 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3차원 공간에 Z축이 포함된 좌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화면부터 전환할게요. 일단은 뷰큐브를 통해서 기본 등각뷰로 전환할게요. 이렇게 전환했어요. 자, 그리고 예제는 마찬가지로 제가 투상법 설명을 할 때 썼던 입체 예제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쓰시는 법은 이렇게 뜬다고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겠죠. 이전 강좌를 봐서 예제 쓰시는 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항상 옵션을 딱 눌러서 문서 항상 신뢰를 해놨으면 다음부터 할 때는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문서를 뭐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신뢰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할 때마다 보여드릴 거니까 한 번만 신뢰를 할게요. 그럼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사라지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 화면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입체 영상이 나온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기 확대할게요. 자, 요렇게. 자, 저걸 그리는 거인데, 말 그대로 뼈대만 그리는 거예요. 뼈대만. 그래서, 자, 이게 35에 20, 이제, 그러니까 직육각 기둥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립니다. 라인. 자, 한 점을 찍고, 서로 움직여보면은, 이게 3D 공간에서 직교가 꺼져 있으면은 이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직교가 켜져 있으면, 자, X축, Y축, 그리고 Z축으로 모두 보내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제 2D 평면으로 바라보는, 톱에서 이제 내려다본 평면도 상태에서는, 우리가 마우스 움직이면 X축, Y축으로밖에 못 가지만, Z축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Z축으로도 직교가 켜져 있으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직교라는 거는 2D에서만 통용되는 옵션이 아니라, 저기, 3D 공간에서도 Z축까지 포함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직교를 끌게요. 자, 좌표 개념에 익숙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제 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뼈대 모서리선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요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요 선을 그려줄 거예요. 요 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면은, 지금 이 방향이, 여기 X 써있는 방향이 X축 방향이잖아요. X축으로 35만큼 가야 돼요. 나머지 축들은 값이 모두 0이 되겠죠. X축으로만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2차원을 할 때는, 상대표를 쓸 때, 골뱅이 하고 X축 35, Y축 0이다. 이걸로 끝냈는데 3차원을 할 때는 콤마를 하나 더 붙여서 Z축의 좌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0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가볼게요. 요렇게 요모서리를 그려볼게요. 요모서리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제 X축으로는 안 갔고 그 다음에 Z축으로도 안 갔고 Y축으로만 20을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0, 20,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골뱅이 0, 20
자, 이 상태에서 Z축을 안 쓰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XY 평면에 그려져요. 자, 그럼 선생님 굳이 Z축의 값을 안 써도 되는데요. 자, 3차원에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할 때 Z축의 값은 필요할 때만 적어주셔도 돼요. 만약에 Z축의 값이 0이라면은 안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예, 무방해요. 자, 그래놓고 이번에는 자,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위로.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X축으로 제로 안 갔죠? Y축으로도 제로 안 갔어요. Z축으로만 20을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 0, 20이 돼요. 그래서 골뱅이 0, 0, 20이다 해주면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입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들만 그려주는 게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다. 그러면은 자,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 상태로 좀 완성을 해볼까요? 자, 골뱅이 자 0, 아이고 골뱅이 0, 0가 아니라 X축으로 할 거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35, 0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게요. 자, 골뱅이 0, 마이너스 2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끝점을 딱 잡아서 오스냅도 걸리니까 끝점을 딱 잡아서 걸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린 게 요선 그렸고 요선 그렸고 요선 그렸고 요선 그렸고 요선 그렸고 요선 그렸고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형태를 보시면 예전에 2.5D 에서 보던 형태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이 그려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화면을 Shift 누르고 가운데 휠 눌러가지고 움직여 보시면은 형태가 바뀌죠. 실제적으로 입체 공간에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에 맞춰서 그렸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이때 카피 명령이나 그런 것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선을 그려놓고 카피로 복사를 해서 요 모서리가 이쪽으로 오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가 이쪽으로 오게 그쵸?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카피 이쪽에 자, 요 모서리도 자, 여기도 모서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딱 이어주면 이게 이제 직육면체를 완벽하게 그려준 거예요. 완벽하게. 선생님 여기 보이는 옆에 보이는 예제에 있는 그림에는 얘는 있고 얘는 있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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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얘는 없습니다. 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실제적인 입체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면이 있는 상태의 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쟤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면 여기에 투명 안 가려지네요. 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면 와이어 프레임이 검은색이라 배경을 바꿀게요. 배경 색상을 요렇게 뒤쪽 테두리가 마찬가지로 있는 건데 앞에 있는 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할 때는 내가 보는 시점에서 보이는 모서리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입체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모서리를 전부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돌려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의 안타까운 점은 요 사이 내가 그린 선들 사이에 면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을 가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겠죠.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 좌표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직선만 그리는 건 아니니까 원도 그려야겠죠. 원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딱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원 기둥이 나오네요. 자, 그럼 원 기둥은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서클. 자, 여기서 땅 한 점 찍고 이렇게 반지름이 50이어야겠네요. 지름이 100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체 높이가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이라 이렇게 80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원이 바닥면에도 원이 있는 거고 윗면에도 있는 거고 원기도 있고 윗면에도 원이 있는 거고 80 높이 위에 원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지름에 카피 복사를 해서 아무데나 한 점을 찍고 위쪽으로 Z축 방향으로 잡아 당겨서 가면 되겠죠. 자, 이때 직교가 안 켜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골뱅이 0,0,80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원기둥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이제 원기둥 요면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 두 개만 딱 있고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원기둥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원기둥을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보여야 되는데 위에 선 두 개만 있으니까 이거 원기둥 같지 않은데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원의 4분점마다 직선을 연결을 해줘요. 라인. 자, 2원의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2원의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그리고 2원의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그리고 2원의 4분점에서 이렇게 4분점까지 자, 이렇게 이어주는 이유는 프론트에서 딱 보면 여기 선로 4분점에다가 선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각형처럼 보인다. 우측면에서 바라봐도 마찬가지 보인다.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으로 원기둥을 모델링을 할 땐 각 원의 4분점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단지 Z축이 하나 추가되다 보니까 그 Z축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때 추가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연습을 해 놓으셔야 요 다음으로 들어갈 게 바로 서페이스 모델링입니다. 서페이스 모델링인데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페이스 모델링은 저렇게 선으로 와이어프레임을 구성한 다음에 내가 이어줄 면과 면 사이를 선택을 해서 그 사이에 면으로 메꿔줘요. 면으로 메꿔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게 다음 배울 서페이스 모델링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일반 서페이스 모델링, 그러니까 순수 서페이스 모델링, 그 다음에는 솔리드 서페이스 모델링이 있는데 뭘 하시든 어쨌든 선의 형태로 3D 공간상에다가 어떤 뼈대를 그려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서페이스 자유공면 모델링을 많이 하는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은 가실 분들은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일단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일단은 원형이 좀 포함된 예제를 할게요. 자, 요걸 하면 되겠네요. 자, 좀 다소 복잡하지만 그려볼게요. 자, 일단 라인 땅 해서 자 가는데, 자, 제가 이제 계속 상대좌표법을 사용을 했죠. 근데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F8키를 누르면 고정이 돼요. 그래서 꼭 상대좌표로 그리시라는 건 아닌데 처음에 몇 번 정도는 한번 상대좌표로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Z축 좌표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익히시려면 억지로라도 좌표로 한번 그려보시는 게, 상대좌표로 한번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지금 저처럼 이쪽 방향, X축 방향, 마우스랑 여기 이제 보여주는 원점 표시 방향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X축 방향으로 30, 그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0. 그 다음에 바닥이니까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30 닫기 C. 이렇게 바닥면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필렛 해주면 되죠. 필렛 F, 자, R, O, 반지름 O 해가지고, 자, 여기, 그쵸? 자, 지금 저는 자르기가 자르지 않기로 돼 있네요. 그러면 잘라줄게요. 자, 필렛, 자르기 트림으로 넣고, 자, 2번 할 거니까 다중 M까지 걸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걸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두께가 5예요. 두께가 5. 그럼 요 높이가 5라는 건데, 이럴 때는 카피 쓰시면 편해요. 잡고 Z축 방향으로 당겨서 5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선은 여기 두께도 5. 이 선은 짧아야 돼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짧아야 돼요. 이때는 뭐 랭슨 같은 거 쓰시면 되겠죠. LEN D 마이너스 5mm 해가지고, 자, 요렇게 5mm씩 줄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끝까지 이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이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5mm 더 와서 끝나요. 5mm. 이게 이제 10mm, 5mm면 20mm잖아요. 여기까지 20mm거든요. 20mm. 가운데가 20mm니까 30에서 20을 빼면 10mm고, 그걸 반 양쪽으로 나누면 5mm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5mm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LEN D, D가 아니라 LEN T 5mm, 토탈 5mm 해가지고 이쪽을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5mm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렇게 원의 4분점 이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와이어프롬에서 저렇게 굳이 4분점 이어주는 이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제도 이론 설명할 때 이렇게 곡면과 직선 부분에 있는 면이 만나는 데를 뭐라고 했냐면 접선이라고 그랬어요. 접선. 그래서 2D 상황에서는 접선이 굳이 표현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으로 할 때는 무조건 그려줘요. 왜냐하면 여기 평면과 여기 곡면은 면이 분리돼서 서페이스가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 구성 자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서는 면 구성이 나눠지는 기점들은 전부 다 선으로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 그릴게요.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위로 30, 그 다음에 이쪽으로 30, 그 다음에 밑으로 30.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도 필렛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F, 자, 반지름은 접대 입력했던 반지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면 되고, 2번 할 거니까 다중 M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딱 선택을 하고, 이 선과 이 선을 딱 선택을 하면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잘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카피. 자, 이번에는 딱 해서 가는, 지금 내가 직교로 진행하는 방향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X축 방향이 맞는지, 그쵸? X축 방향이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카피, 이렇게 해서 X축 방향과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5mm, 그 다음에 여기서는 LEN D 마이너스 5mm 해서, 자, 여기 살짝 줄여주면 딱 맞겠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4분점 을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깥에 이제 니은자는 다 그렸어요. 다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 거를 그려야겠죠. 안쪽 거 그리는데, 자, 일단 여기 10이네요. 10이면 이제 여기 5mm 왔으니까 여기서 5mm를 더 가면 돼요. 5mm 더 가는데 이제 거기가 끊어져 있네요. 좀 돌려볼까요?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네,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끊어져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아야 되는 선의 길이가 5mm예요. 5mm. 그럼 이제 옵셋 5mm 가고, 여기서도 5mm를 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직선 형태로 쭉 올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은 선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지워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선이 쭉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도 쭉 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갑니다. 자, 이제 5mm고 15mm니까 10mm만큼 더 나가면 돼요. 그래서 LEND 10mm 해서 나가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라인 여기서 Y축 방향이에요. Y축 방향으로 5mm 오면 되죠. 거기서 이제 여기를 이어줘도 된다. 선생님 2D 그릴 때 이렇게 나눠서 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3D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서는 저거를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로 이어서 해라 라고 하는데 면을 구성하는 이제 모서리 선들을 가지고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구성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선은 이렇게 요 곡면을 구성할 땐 요만큼 길이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그릴 때는 요거 합쳐진 전체 길이 얘만큼의 길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딱 제가 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저 같으면은 이거 해서 면을 구성할 때 이렇게 4개를 사용을 하고 이쪽 면 구성할 때는 요 긴 게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겹쳐서 그릴 거예요. 근데 이게 3D에서는 딱딱 뭐 어떻게 이걸 우리가 2D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깔끔한 도면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해라라고 딱 규정 짓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가야겠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5mm 그 다음에 끝까지 갈게요. 중복이 되더라도 전 저렇게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요거 그려야겠죠. 자, 요거 그리는데 지금 보면 이제 5mm, 10mm, 5mm예요. 그럼 전체 높이 30이니까 요거 20이니까 내려오는 길이가 10mm 남을 거거든요. 20이고 20에 30 빼면 30에서 20을 빼면 10mm. 10mm가 남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라인. 자, 이렇게 10mm 내려오고 이쪽으로 또 5mm. 그다음에 여기를 딱 닫겠죠. 자, 옆에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카피로 처리하셔도 무방하실 거예요. 무방할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이제 쉽게 이게 이제 선들이 같은 평면에 저렇게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어디다 이어야지라는 걸 잘 못 찾을 것 같은데 쉽게 찾죠. 근데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쉽게 찾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런 설명하면 그걸 쉽게 못 찾을 거라고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렇게 전개해 놓으면 이거를 입체 공간상에 있는 선들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처음에는 선들이 이게 앞에 있는 선 뒤에 있는 선이 다 엉켜 있다 보니까 잘 구분 못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다소의 연습이 필요하고 적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능이 좀 있으셔서 이쪽에 좀 센스가 있으셔서 빨리 캐치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나는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못하시는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거예요. 결국 연습하면은 누군가는 다 돼요. 다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 그죠? 여기 요렇게 되고 이제 요 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이는 이 선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요 모서리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에도 딱 갖다 놓고 요 사이 이어주는 것도 이 선의 길이랑 같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요 안쪽 선 딱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를 메꿔주시면 되겠죠. 라인으로 요 끝점에서 요 끝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 안쪽이 처리가 된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 거랑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15mm 왔고 밑에 거 전체가 30mm니까 15mm만큼 더 앞으로 나가야겠죠. 라인 15.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15 합치니까 20.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코너가 둥글게 R5에요. 똑같이 R5. 그래서 FR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두께 5mm만큼 있어요. 5mm만큼. 그래서 카피
5mm. 요 선 하나 카피 안 됐네요. 선택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5mm 이렇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아랫선인데, 아랫선이 좀 짧아요. 한 칸 더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한 칸이 이제 5mm가 더 들어와야 돼요. 여기 이제 요 두께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겹쳐가지고 여기 5mm라고 써있어요. 확대해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확대해보면은 잘 보면 노란색으로 5mm라고 써있으면서 여기 잘 안 되는데 치수를 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요거 이제 자세히 보려면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놓으면 이제 5mm 써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배경은 흰색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흰색으로 넣으면 저것도 안 보이네요. 회색으로 넣고 5mm. 예, 여기 두께가 5mm인 건 보이시죠? 다시 검은색으로 넣고 와이어프레임에서 테두리 상자가 아니라 이렇게 실선 와이어프레임으로 넣으면 저렇게 보이네요. 외곽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5니까 얘가 5mm가 더 들어가야죠, 한 칸이. 왜냐면 요거 두께 5였고 요게 이제 15mm니까 10mm였는데 거기서 5mm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LEND 5mm 해서 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방금 여기 지금 선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화면 좀 돌려가면서 작업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끝선이 딱 보이게 요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 그리고 요 두께가 5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요 끝점에서 5mm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끝점 요거죠. 요것도 이제 저렇게 애매하게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돌려가지고 그 선 잘 보이게 해서 라인 5mm.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요 바닥에 있는 이제 요 선 처리가 된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라인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여기랑 여기 사이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 요렇게 지금 그림 모서리 뭔지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는 이제 요 모서리 그린 거죠. 요 모서리 요 모서리 그려준 거예요. 요 모서리. 예, 저렇게. 그게 저기 반대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쪽도 이제 이렇게. 자, 이제 돌려가면서 그리는데 겹쳐있는 상태에서 이제 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렇게 저처럼 돌리지 않으면 돼요. 각각 카피가 뭐가 하나 잘못됐나봐요. 예. 이상한 게 하나 굴러다니네요. 예. 이건 지워주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이제 구멍이 이제 위아래로 다 뚫려 있죠. 직경 10에 이제 센터 거리가 요 가운데서 중앙에서 뒤로 10mm 들어와가지고 저것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옵셋 10 해서 이제 얘를 뒤로 10mm 옵셋을 하고 서클. 자, 여기서 직경이 10이니까 5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구멍이 뚫린 거니까 바닥에도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C5 카피로 5mm 내려주면 돼요. 그쵸? 같은 면이에요. 이렇게가 같은 면. 5mm 내려온 면이니까. 그 다음에 요 위에도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C5. 요 끝에서부터, 요 가운데, 중앙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중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카피하기 전에 원 같은 경우 4분점을 다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카피하기 전에 저 위에 거에서 먼저 4분점을 다 이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선만 카피를 해서, 이때 드래그로 선택하면은 필요한 선만 선택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할 때 개별적으로 선택하실지 드래그로 선택하실지 잘 판단해서 하면 돼요. 카피 명령 실행하고, 자, 전 드래그로 했다면 불필요한 게 딸린 거, 요거 딸려 들어왔네요. 이렇게 선택된 표시가 나죠. 얘를 쉬프트 눌러서 선택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선의 중앙점에서 요 선의 중앙점까지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등각을 놓을게요. 딱 됐어요. 요거랑 좀 다르게 헷갈려 보이는 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면들이 다 지금 형성이 돼서 막고 있으니까 덜 헷갈리게 보이는데, 얘는 이 면이 없는 뒤쪽 모서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 뒤쪽 모서리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배경을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투명하게 와이어프레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3D 공간에서 최소 단위의 면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면들을 전부 다 곡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삼각형으로 쪼개다 보니까 좀 선들이 마른데, 우리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최소 단위의 면이 아니라 그냥 면 하나로 봐서 그냥 모서리, 면과 면이 구분되는 모서리선만 그려주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나와요. 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옵션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다라고 좀 상상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딱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우리가 2D로 정면을 그렸을 때 요런 모양이 그려져야 돼요. 단 이제 요건 구멍이니까 수문선으로 보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될 거예요. 중심선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구분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2D에서 구성할 때 이제 필요한 선들은 다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3D 공간 상에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 그리시는 법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그려보시고, 예전은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다 올려드렸으니까 예전에 올려드렸던 그 예제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영상 올리고 이제 얘 얘도 링크 걸어서 얘 올린 그 부분에다도 예제 자료들을 다 올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쭉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관계는 이걸로 끝낼 거예요. 제가 뭐 별도로 이제 거기 있는 예제들을 별도로 풀어드린던가 그러진 않을 텐데, 댓글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꼭 좀 풀어주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간 날 때 챙겨서 그려가지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댓글을 주시면 됩니다. 못 그리겠다고 생각되시는 거는요.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